예, 치매 예방 전도사 장두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대상자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로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0세의 그 김 할머니는 방금 식사를 하였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재촉을 한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1시간 전에 드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밥을 주지 않는다고 밥을 달라고 재촉한다. 그 대처하는 방법은 그 대상자는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언행을 또 생각해 본다. 이런 경우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표현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그 대상자가 계속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주어서 뭐 상관하거나 사람을 교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또 될 수가 있다. 그 사례 두 번째, 사고 위험. 그 86세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 그 이웃 사람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했다. 대처하는 방법. 치매 대상자와 대화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가까이 1m 이내에서 그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도록 해야 한다. 치매의 정도나 그 이해력, 시각, 청각, 언어의 그 정도와 의사소통 장애를 올바로 평가하여 가장 효과적인 그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을 또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례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치매 대상자가 자존심에 아주 상한 경우 72세의 김 할머니는 남편과 딸과 셋이서 살고 있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요리를 잘하여 치매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나 된장국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부엌에서 그 된장국의 맛이 변하게 되었다. 국물 맛을 내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 된장국이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할아버지에게도 비슷한 말을 또 들었다. 이후 김 할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그 김 할머니는 요리에 자신이 있어 치매가 진행이 되어도 노력을 해왔는데 가족으로부터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 우울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런 경우 그 대상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은 그러한 원인은 잊어버려도 굴욕감은 남음으로 아주 우울한 상태가 유발이 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또 변할 수가 있다. 사소한 언동이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연하고 인기운면적 태도로 대상자에게 맞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지 않게 바람직한 접촉법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난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정정하려고 들지 말고 이론적으로 또 설명하지도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지도하지 않는 것이다. 네. 뭐든지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례 네 번째, 혼자서 집을 나간 미아가 되는 경우 70세 할머니가 74살의 박 할아버지를 집에서 간호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10시가 되면 병원에 갈 것이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 잠깐 사이에 박 할아버지는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가서 미아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경우는 아주 그냥 놀라고 아주 그냥 당황스럽죠. 그 치매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말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단순한 내용으로 분리해서 하나씩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현재의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그 정보는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 치매 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혼란스러워 가지고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하고 그게 끝나면 또 한 가지 얘기하고 끝나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할머니가 설거지 하는 동안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미아가 되신 모양입니다. 빨리 찾아야 되겠죠. 네.